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경제원론2 중간고사 PPT 발표하게 된 이지훈입니다. 저는 이제 자산운용 보고서에 대해 발표를 할 건데요. 먼저 목차는 이제 운용 보고서, 그 다음에 주식 투자 원칙, 마지막으로 투자 피드백에 관련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. 먼저 제 펀드 수익률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설정일은 9월 10일로 그 이후부터 10월 30일까지 제 펀드의 현재 수익률은 19.18%, 비교 지수 대비 성과로는 13.61%, 비교 지수로는 5.57%. 제가 사용한 벤치마크 지수는 코스닥 지수를 사용했습니다. 제가 코스닥 지수를 사용한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투자한 종목이 주로 코스피가 아닌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. 다음으로 제 펀드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 펀드는 설정일은 2017년 9월 10일이고 운용기간은 9월 10일부터 2017년 10월 30일까지. 위험성은 매우 높은 펀드입니다. 제 펀드의 특징은 이제 의학 그리고 금융업종에 주로 투자하며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그런 펀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업종별 투자 비중에 대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주로 투자한 업종은 이제 금융 서비스 업종인데 제 펀드의 비중은 약 61.17%, 두 번째로 의약 업종은 약 38.12%, 마지막으로 항공업종은 약 0.7%입니다. 제가 보유한 종목은 총 3가지가 있는데 먼저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. 이 종목을 사게 된 이유는 먼저 저희 예전에 했던 과제 중에서 펀드에 넣을 만한 종목을 분석하는 글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조 하구분이 추천해주신 그 종목인데 제가 그걸 보고 이게 괜찮겠다 싶어서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됐고요. 총 보유 수량은 현재 약 4만 주, 평가 금액은 약 6,700만 원, 비중은 61.17%, 그리고 발행 국가와 통화는 이제 대한민국 원화로 되어 있고요. 업종은 금융 서비스입니다. 두 번째로 하게 된 종목은 메디톡스입니다. 메디톡스는 제가 예전에 자산운용사에서 인턴을 할 때 분석했던 그런 종목인데 최근에 와서 그때 봤던 이슈가 약간 한창 달아오를 때여서 제가 한번 단타로 치고 빠질 목적으로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. 보유 수량은 약 100주, 평가 금액은 4,175만원, 그리고 비중은 38.12%, 발행 국가와 통화 역시 대한민국이고요. 업종은 의학입니다. 마지막으로 제주항공은 약 22주를 가지고 있고 평가 금액은 약 80만원, 비중도 약 0.7%, 발행 국가와 통화 역시 대한민국 원화입니다. 제 펀드의 자산 구성 현황은 주식을 100% 가지고 있는 펀드입니다. 저희가 지금 모의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주식밖에 없어서이긴 한데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펀드나 채권 등에 투자해보고 싶은 생각은 충분히 있습니다. 다음으로 제 투자 자산 매매 내역입니다. 제가 총 매수한 수량은 약 4820주인데 이 중에 글로벌 텍스프리가 4만 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그 이유는 단가가 낮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. 금액은 약 2억 원, 약간 회전율의 200% 정도 매수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매도 수량은 약 405주로서 그 전에 매수했던 그 삼성전자나 그런 큼직큼직한 주들이었기 때문에 매수 수량에 비해서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매도 금액은 약 1억 원으로서 딱 회전율 100% 정도를 맞추고 있고요. 매매 회전율은 해당 기간 동안 약 304.96%이고 연 환산으로 하면은 1829.76%의 회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. 다음은 제 운용 보고서의 매매 수수료 및 세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자료는 키움 모의 투자에 나와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했고요. 거래 수수료는 약 110만원 정도, 세금은 약 16만원 정도인데 이걸 해보면서 약 1억 원의 주식을 회전율 300%로 왔다 갔다 했는데 수수료가 110만원 정도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약간 놀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주식 투자 원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제가 주식 투자 원칙으로 사용한 것은 이제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렌 버핏을 제 롤모델로 삼고 한번 주식 투자 원칙을 정해보았습니다. 제가 주로 참고한 자료는 이제 윤재수라는 이제
대한민국 1세대 금융인이 발간한 책인데 주식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책에서 주 내용을 가져왔습니다. 워렌 버핏이든 윤재수라는 이 사람이든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결국 장기 투자를 하라였는데요. 그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. 주식 투자 원칙으로는 크게 기업 요소, 경영 요소, 재무 요소, 시장 요소가 있습니다. 먼저 기업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기업 요소는 그 기업 자체에 대해서 보는 건데요. 먼저 회사의 활동이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가. 어떤 회사를 보면은 엄청 복잡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기업보다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그런 기업을 더 좋게 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인데요.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회사의 설립 연도가 오래되었다기보다 그 역사 기간 동안 있었던 약간 어려움들,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그런 위기를 잘 넘겨냈냐, 앞으로도 그런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넘길 힘이 있겠냐, 이런 거를 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은 밝은가입니다. 이는 이제 이 회사가 앞으로도 지금까지처럼 쭉 성장할 수 있을지, 그리고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이나 뭐 그런 위협에서부터 살아남을 수 있을지, 이런 회사의 전망을 보는 것입니다. 다음으로 경영 요소입니다. 경영 요소는 이제 경영자가 합리적이고 솔직한가. 이 말은 이제 경영자가 자기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회사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지, 또 회사를 윤리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지, 그런 것들을 보는 그런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또한 두 번째로 업계의 관행에 도전할 용기가 있는가. 이미 업계 내에서는 이제 틀처럼 굳어진 그런 관습 같은 것이 있는데요. 예를 들어서 뭐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의 임금을 줘야 되고 어느 정도의 뭐 근로 시간을 지켜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. 이제 워렌 버핏은 이제 경영자가 이런 관행에 도전을 해서 이런 것을 깨부실 수 있는지, 그런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는지를 보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로 재무 요소인데요. 이 재무 요소는 이제 일반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재무제표를 보고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입니다. 먼저 주당 순이익보다 자기 자본 순이익률을 중시한다. 단순히 내 한 주로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내가 내 한 주의 가치가 얼마인데 그것의 몇 퍼센트를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냐, 이것을 더 중요하게 보았고요. 그리고 내가 회사에서 벌어들인 그 돈을 주주에게 얼마큼 줄 수 있는가. 또한 지금 우리 회사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지, 또 그 매출을 통해서 얻은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지,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에서 뭐 주주에게 주는 배당금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차곡차곡 쌓아진 그 유보이익금이 얼마큼 있는지, 또 그 유보이익금을 얼마큼 사용할 수 있는지,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재무적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시장 요소인데요. 이 시장 요소는 기업 자체를 본다기보단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같은 이제 실제로 주식들이 거래되는 그 시장에서의 평가를 말합니다. 기업 가치는 얼마나 되는가? 이 말은 이제 실제로 이 기업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해봤을 때 그 기업 가치가 얼마가 나왔고, 하지만 시장에서는 실제로 이 기업이 얼마에 거래되는지, 내가 밸류에이션한 이 가치보다 시장에서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지, 주식을 내재가치 이하로 매입할 수 있는가가 시장 요소를 보는 그런 주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밸류에이션을 만약에 해서 10만 원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 주식이 실제로 시장에서 막 8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. 그럼 저는 충분히 이 주식을 매입할 그런 이슈가 있는 그런 니즈가 충분히 생기는 것입니다. 제가 방금 말씀드린 워렌 버핏의 4대 원칙에 비추어서 제 투자를 피드백을 해보았는데요. 먼저 제 기존 투자 원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제 기존 투자 원칙은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제 뉴스를 찾아보고 그 뉴스 중에 이용할 만한 정보, 뭐 제가 충분히 수익을 많이 먹고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보가 있을 경우 들어가서 기다렸다가 그 뉴스가 반영이 돼서
주가가 오르거나 내리면 그때 나오는 그런 전략을 추구했었습니다. 또한 차트 등을 통한 기술적 분석인데요. 뭐 일본 그래프나 월봉 그래프를 볼 수도 있고 거래량 그래프를 볼 수도 있고 그 주가 추이를 나타내는 그 그래프를 보고 이제 뭐 3번 오르고 2번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반등한다 뭐 이런 식의 기술적 분석 툴이 있는데 그런 기술적 분석 툴을 많이 이용했습니다. 아까 제가 투자했던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주식 역시 기존의 과거 가격보다 현재 가격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충분히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투자를 했고요. 그 결과로 약 30% 수익을 먹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. 또한 뭐 뉴스 등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원칙이 따라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손절매, 로스컷을 이용한 손실 최소화입니다. 이 손절매라는 것은 자기가 정해놨던 그 손실 구간에 이르르면 아까워하지 않고 과감히 팔고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이것들을 종합해보면 저는 결국 기본적인 단타 전략을 사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이런 단타 전략으로 주식을 이제 약 2달간 운영을 해보았는데요, 펀드를. 제가 느낀 점은 이렇습니다. 먼저 제가 뉴스를 보고 투자하면 이미 늦다. 이런 느낌은 제가 매지톡스에 투자했을 때 제일 많이 느꼈는데 이제 매지톡스가 대웅제약이라는 회사와 관련해서 소송건 이슈가 있었습니다. 저는 그 이슈를 보고 이제 투자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10% 정도 수익을 보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. 결국 제가 이미 뉴스를 봤다는 것은 증권시장에 있는 모두가 뉴스를 본다는 뜻이고 그 결과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. 뉴스를 보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. 두 번째로 기술적 분석으로는 가치 투자 및 장기 투자가 불가능하다. 이거 역시 당연한 얘기인데 기술적 분석으로는 그 기업의 내재 가치나 또 기업의 성장성, 매출 증가율 이런 것들을 전혀 반영할 수 없습니다. 단타 목적으로 할 때는 기술적 분석이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 목적으로 간다면 기술적 분석은 전혀 쓸모가 없는 그런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손절매 타이밍을 무시하면 더 큰 손해가 난다. 이것도 제가 매지톡스 할 때 느낀 점인데 제 원래 로스컷 기준은 약 마이너스 10% 정도였는데 매지톡스의 경우 제가 약간 욕심이 난 나머지 15%가 될 때까지도 그냥 가지고 있었고 현재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자기가 정한 원칙을 자기가 무시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제가 단타를 하면서 아까 수수료로만 약 110만 원을 썼는데요. 단타 거래 비용 역시 여러 번 회전율에 막 수천 %를 거래를 하게 되면 그런 단타 거래 비용도 전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. 이런 제 기존 원칙과 그것으로 느낀 점 그리고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들을 종합해서 제 투자 피드백의 개선점을 한번 도출해보면 뉴스는 단순히 장기 투자에 약간 이용되는 참고사항으로만 사용하고 절대 그 뉴스만을 이용해서 투자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. 이것을 제가 맨 처음 개선할 방안으로 잡았고 그리고 종목 선정 시 버핏의 4가지 기준에 의한 분석은 필수다. 즉 그냥 단타로 치고 빠질 목적이라면 상관없지만 기술적 분석으로 장기 투자를 하겠다.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종목을 한 가지 선택하더라도 그 종목에 대해서 4가지 즉 기업 그리고 경영진, 사업 그리고 그리고 시장까지 총 4가지 기준에 의한 분석은 필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수익성보다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하다. 수익성은 물론 중요합니다. 수익을 바라지 않고 투자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요. 사실 저는 그 수익성보다 내가 얼만큼 돈을 잃지 않으면서 최대한 돈을 잃지 않으면서 얼만큼 수익을 낼 수 있냐 그게 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. 펀드 같은 상품들을 평가할 때도 이런 리스크 대비 수익률을 많이 평가하는데요. 예를 들어 샤프 레이쇼나 뭐 수업 시간에 한 것 같은데 뭐 샤프 레이쇼나 인포메이션 레이쇼 뭐 이런 것 같은 리스크 대비 수익성 지표를 더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참고했던 자산운용 보고서는 프루덴셜 생명보험 2017년 2분기 스마트 주식형 자산운용 보고서입니다. 그리고 주식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
윤재수 씨 그리고 길벗 출판사에서 낸 책을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